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우리 일상에서 진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완벽한 달콤함, 바로 초콜릿에 대한 겁니다. 피곤한 오후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 한 조각. 와, 상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하지만 고대 메소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쓱 집어드는 그 익숙한 캔디바가 되기까지 초콜릿이 걸어온 여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단순히 달콤하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꽤나 무겁고 씁쓸한 역사도 숨겨져 있죠. 자, 이 관능적이면서도 잔혹한 초콜릿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달달하고 부드러운 초콜릿이요. 사실 16세기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1500년대까지만 해도 카카오는 전적으로 중미의 메소아메리카 지역에만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모습은 지금 우리 눈앞에 딱 가져다 놔도 이게 초콜릿이라고 하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낯선 형태였어요. 보통 초콜릿 하면 피로를 싹 풀어주는 달콤하고 단단한 바 형태의 간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우리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초콜릿은 엄청나게 씁쓸하고 거품이 잔뜩 나고 심지어 매콤한 향신료까지 팍팍 들어간 액체 음료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입에 쏙 넣는 그 달달한 조각이랑 고대에 쓴 음료, 이 급진적인 차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같은 재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변화죠.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기원전 1900년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놀랍게도 이때 사람들은 이미 카카오 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리법이 아주 기가 막혀요. 카카오 콩을 곱게 갈아서 옥수수 가루를 섞고 거기에 무려 매운 칠리 페퍼를 통째로 넣어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듬뿍 들어간 지금의 따뜻한 핫초코가 아니라 매운맛이 확 쏘면서 기운을 쫙 끌어올려주는 일종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혼합 음료를 만들어 마셨던 거죠. 입안이 얼얼해지는 초콜릿 음료라니 과연 어떤 맛이었을지 진짜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음료가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그런 평범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은 카카오를 어찌나 숭배했는지 이게 신이 인간에게 직접 내려준 천상의 음식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신화에 등장하는 깃털 달린 뱀 형상의 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마야인들은 이 신을 쿠쿨칸이라고 불렀고 아즈텍인들은 꿰잘코아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카카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자 축복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카카오가 아즈텍 사회에서 가졌던 그 엄청난 실용적, 상징적 가치입니다. 이건 뭐랄까 말 그대로 나무에서 열리는 돈이었어요. 실제로 화폐로 사용된 건 기본이고요. 왕실의 화려한 잔치에서 고위층들이 마셨고 심지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주는 아주 값진 포상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신성한 종교 의식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죠. 사회의 가장 높은 곳부터 경제의 가장 밑바닥 근간까지 그야말로 카카오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1519년 유럽인들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은 엄청나게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에서 아즈텍의 황제 몬테주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황제가 코르테스 일행한테 황금컵에 담긴 이 쓴 음료를 무려 50단지나 대접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 낯선 콩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초기에는 특유의 쓴맛 때문에 위장병이나 배탈을 가라앉히는 일종의 약으로 처방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미각은 결국 해답을 찾아내죠. 사람들은 이 쓴 약에 꿀과 설탕 그리고 향긋한 바닐라를 듬뿍 첨가하는 아주 달콤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 초콜릿은 스페인 궁정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인기의 별미로 화려하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달콤한 음료 뒤에 숨겨진 첫 번째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설탕을 잔뜩 품은 초콜릿은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음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독하게 노동 집약적이었거든요. 결국 유럽인들은 해외에 거대한 카카오 농장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엄청난 노동력을 감당하기 위해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연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아주 잔혹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이 달콤함이 누군가의 자유를 처참하게 짓밟은 대가로 만들어졌다는 것, 정말 뼈아픈 역사의 진실이죠. 자, 이 타이밍에서 정말 흥미롭게 살펴볼 부분은 바로 기술의 등장입니다. 182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코엔라드 반 하우튼이라는 인물이 코코아 프레스라는 기계를 딱 발명하게 되는데요. 와, 이 단 하나의 발명품이 우리가 아는 초콜릿의 세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기술적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니, 대체 코코아 프레스가 어떤 기계였길래 혁명이라고까지 부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기계는 카카오 콩을 꾹 눌러짜서 지방 성분인 코코아 버터를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아주 다루기 쉬운 고온 가루 형태, 즉 코코아 파우더를 얻게 된 거죠.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먹는 단단한 고체 초콜릿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위스의 쇼콜라티에 다니엘 피터가 이 혼합물에 분유를 더하는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대는데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이 드디어 역사에 등장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렇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초콜릿 산업은 또 한 번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 초콜릿은 일부 귀족들만 비밀스럽게 즐기던 상류층의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동네에서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대중적인 글로벌 간식으로 탈바꿈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려면 적도 부근에 어마어마한 토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생산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남미를 떠나서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2015년 글로벌 카카오 생산량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진짜 놀랍게도요. 코트 디부아르라는 서아프리카의 단일 국가가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무려 40%를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엄청나게 소비하는 그 초콜릿 수요의 5분의 1을 이 한 나라가 전부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콜릿 산업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만 명 이상, 이 거대한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 수치는 단순히 1년에 생산되는 카카오 양이나 소비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강도 높은 아동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수입니다. 정말이지 참담할 정도로 무겁고 씁쓸한 현실이죠. 우리는 오늘날 초콜릿 산업이 가진 이 어두운 이면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서구 기업들에게 막대한 양의 카카오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지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수많은 농장들이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 현대판 노예제까지 버젓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물론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선언은 하고 있지만요. 노예제와 아동노동 문제는 여전히 단기간에 뚝딱 해결되기 어려운 대단히 복잡하고 지속적인 위기로 남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흔히 보는 초콜릿의 그 화려하고 관능적인 이미지 이면에는요. 이토록 수천 년에 걸친 웅장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잔혹한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에 초콜릿 포장지를 사르르 벗길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한 번쯤 꼭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콜릿에 관한 모든 것이 그저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것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아닐까요?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씁쓸하고도 달콤한 역사가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이나마 넓혀주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